개학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모든 학생이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돼서 사실은 AI 시대가 너무 빠르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인프라를 깔고 도입을 해서 AI 시대를 대비한 그런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가정의 그런 환경의 차이 이런 게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의 격차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의 격차는 이제 빠르게 보충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이나 정책을 지원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막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대면하지 않고 마스크 쓰고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사회적 관계 맺기에서 단절이 되다 보니까 대화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이해하고 토론하고 사회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하는 것들에 너무 낯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감을 느끼고 그런데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혼자서 이제 개별화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서 저희가 20년 1월이 코로나 확진자 생겨서 4월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정서, 사회적인 그 심리적인 아이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데이터상으로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리 정서, 사회적 관계 맺기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예산과 프로그램과 또 그런 시스템들을 지원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투입을 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3년 정도 기간 동안 지속이 되어야지만 애들이 그런 사회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가 관계 맺기에 있어서의 자존감의 또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역시도 1년 만에 딱 단절이 돼서 제가 퇴임한 이후에는 그 부분을 지원했던 예산이나 정책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버리니까 코로나 시기 2년 반 그리고 지난 정부 한 3년, 5년 이상을 아이들이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해져 있는 거죠.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는 지금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불신과 갈등과 혐오와 이런 문제들이 이 기간 동안에 회복하지 못했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매우 심각하구나 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사회, 정서, 심리 이것이 그냥 일회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지원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빠르게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그 체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지원하고 끝나고 지속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과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반드시 만들어서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문화 말씀 주셨는데요. 이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문제는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경기도 전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고 어떤 학교들 아마 부천에도 그런 학교 있을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이주 배경이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더 많아서 학교 구성원들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아이들이 소수여서 다양한 어떤 갈등도 있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이 부천에도 있고 안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노동자들이 또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그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전체가 인구수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주 배경 학생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도로 좁혀서 보면은 경기도도 다양한 그런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제가 이제 간담회 하면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주 배경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동료이고 또 아이들은 같은 친구입니다. 동일하게 존중받고 함께 다양성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언어만이 아니라 문화까지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주신 것의 대체적인
이 대안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마을교육, 꿈의 학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천에 맞게 혹은 지역에 맞게 지속 가능하게 할 건가. 이 문제가 사실은 교육청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천시의 부천시장님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청의 이제 교육감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은 교육지원청이 될 것이고, 이 협력 체계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지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살펴서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빠르게 진단하고,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돌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가정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 아이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빠르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빠르게 지원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고 계속 점검하고, 이 시스템들을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와 학교와 교육청이 협력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을마다 이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단절적인 어떤 한번 지원해서 끝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가능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아이들이 막 떠나요. 더 일자리나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지역은 또 수도권으로 떠나고, 또 부천 내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고 인구가 또 더 과밀화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지역인 교육,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역사와 그 지역의 구성, 그 지역의 산업, 그 지역의 어떤 비전,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알게 되면, 저는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아이들이 머물고 이 지역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AI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과 AI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진 사람 중심의 교육 시스템들을 함께 만들어서 부천의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게 이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생각이고요. 말씀 주신 이주 배경, 교육 격차, 일터 이런 부분들 실태 조사하고 정례화하고 수준별 학습, 예비 학교, 온라인 학교도 좀 더 효용성 있게 해야 되고, 전환기 취업 지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이거 다 제가 공감하고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노동인권 교육은 우리 학생들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평화교육 이런 게 사실은 이전에 김상권 이재정 교육감이 계실 때에는 교재도 만들어서 지원을 했고 마을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췄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또 바뀌고 나니까 민주라고 하는 말은 다 빠지고 민주, 통일, 평화 이런 시민교육 이런 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학교 말씀 주셨지만 공동체 교육을 할 수 있는 꿈의 학교라든지 마을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마을 내에서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탑다운식으로 그냥 공유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일방적인 예산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이 혁신교육과 또 부천에서도 2010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해왔던 지역이었는데요. 이렇게 혁신교육, 또 아이들의 보편적 복지, 또 아이들의 학교 밖, 학교 안이 연결되는 마을 교육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좀 더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들이 다시 이제 퇴행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현 상황에 맞게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노동, 인권, 또 민주, 시민, 헌법적 가치에 대한 교육, 우리가 내란을 겪으면서 헌법적 가치를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교 공교육 안에서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게 그냥 앉아서 책을 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또 탐구를 통해서
토론과 질문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이런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독서 교육은 사실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애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터치하고 클릭하는 건 익숙하지만 뭔가 읽고 자기를 표현하고 쓰고 하는 거에는 매우 아이들이 이제 낯설게 느낍니다. 문해력이 그래서 굉장히 떨어지고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문해력에 무너지는 것은 신뢰관계가 저는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갖기 어렵게 된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이게 서로 차이가 아니라 틀리다고 규정하면서 적대화되고 갈등과 혐오와 이런 것들을 조장하게 되는 게, 저는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문해력에서부터 오고, 그것은 저는 읽고 쓰고 표현하고 말하고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독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책만 읽는 것이, 몇 권을 읽으냐가 아니라 그 책을 하나의 텍스트를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생각이나 나와 다른 차이를 갖는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투영해보고 나와 다른 입장에서 그 차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배우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의 그런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장 하는 김영호 위원장이 독서국가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 창의력,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독서 교육은 뭐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마을 교육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느린 학습자, 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고, 실패해도 괜찮고 실패의 과정도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아까 숨쉬는 학교 제 책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런 성찰과 고민들의 결과로 이 책을 썼는데, 저는 그러면 교육이 도대체 뭘까?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은 따스함이다. 그런데 그 따스함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더라. 그냥 따뜻한 정서적인 마음만 가지고 오지 않더라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따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귀 기울이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특히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표정과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와 이런 것에 귀 기울이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고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겠죠. 귀 기울여서 그 이야기를 존중하고, 존중은 반드시 어떤 실천으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귀 기울임 곱하기 존중 곱하기 자람 곱하기 약속, 이 네 가지가 곱하기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따스함이 오지 않더라 라는 게 저의 경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그것이 서로를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가 돼서 약속으로 실행이 될 때, 그런 구조가 될 때 우리는 교육이 개인의 책임이나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교육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사실은 제가 그 책에 담으면서 생각했던 문제인식과 거의 같은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숨쉬는 학교를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경기교육의 그런 꿈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천에서는 그러면 숨쉬는 학교, 숨쉬는 교육을 부천에 맞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오늘 참석한 많은 분들과 함께 다시 구체화하고 그것을 설계해서 정책적 약속으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